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수사님, 윤 대통령 지지율 갤럽에서는 뭐 전주와 동일했고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조사 기간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더라도 소폭이니까 네. 대체로 뭐 정체돼 있다.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율이 또 긍정과 부정평가 사이에 긴장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중도층이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하게 변화해주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뭐 수능이나 또 후쿠시마처럼 서로 이렇게 좀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이 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개각이 있었고 해외 순방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고 봐야 하나요?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개각이나 순방들이 이제 사실은 지지율을 좀 반등시키는 모멘텀이 되는 그 이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 외로 이제 그 수능 그 킬러 문항 논란이 너무 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효과를 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 중반에서 한 40%를 못 넘는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근데 네. 이제 휴가 시즌으로 들어가서 반등의 모멘텀을 좀 잡기는 당분간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배 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기념 행사 때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 속에 지금 야권의 반발이 큽니다. 예. 향후 지지율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권 파장은 큰데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진영간 프레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율을 분석할 때는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나 무당층이나 MZ세대인데 큰 변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네. 정치적 이슈에는 곧잘 진영 프레임화되는 지금 속성이 초래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파장은 상당히 큰데 네. 정작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소장님, 네. 지난주 개각에 이어서 이달 중순에 2차 개각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개각이라는 게 뭐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여론에 좀 녹아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차관급 개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장관급 개각을 하면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는데 차관급 인사 거기다가 대통령실에서 5명이나 지금 내려가서 오히려 공직사의 분위기로 이제 초점이 좀 다르게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구구내각이라는 지금 불만을 지금 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제 자기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에 2차 개각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제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지금 잘 보이지 않아서 잊어먹으셨을 것 같은데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와요. 그래서 네. 요것들이 같이 합쳐질 경우에 2차 개각에 어떤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양자 의원을 포함해서 금태섭 전 의원 등 뭐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국민 가운데 뭐 3명 중 1명이 문항층인데 그러면은 이들이 다 신당으로 갈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신당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느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우리 프로그램의 이 프로그램 명을 따서 스페셜하다면 네. 점점점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데 뭔가 스페셜하다면 갈 텐데 네. 좀 스페셜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스페셜한데 스페셜하냐면은 이전에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거냐 네. 이런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적으로 어떤 지역 기반을 하느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반한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는 아니면 대선 후보급 사람이 있을 때는 제3신당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가능한데 최근에 뭐 조사를 보더라도 무려 이제 45.8%가 영향이 미미할 것 또 영향이 없을 것까지 합하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페셜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차라리 이건 어디 가냐 제 내피셜에 의한 조언입니다. 양양자 의원이 당의 이름을 반도체당으로 했더라면 또는 2차 전지당으로 했더라면 더 주목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 내패셜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그죠? 자제하겠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최근 네. 친박계 인사들이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금 뭐 경북 경산 영주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네.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두 분이 출마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정적 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데이터가 나오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확 불이 지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그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친박계 인사들이 현역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러다가 당장 신당은 만들지 않겠지만 무소속 연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최소 5석에서 10석 사이가 나오게 되면 이거 여야 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옛날 뭐 친박연대 이런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런 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가 지금 생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MB 쪽 인사들하고 이 박근혜 쪽 인사들이 워낙 그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대통령도 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친박계 인사들이 국민의힘 총선과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친박계 인사들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봤는데 네.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면 부정평가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런 여론 흐름이 물밑에서 계속 형성이 되어서 선거 결과로 만약에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히 그 대통령 향후 국정 운영에 굉장히 이게 좀 치명적인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배 소장님, 네. 여권 내에서는 친박계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만약에 이 친박 인사들이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대구 경북 TK 예. 지역에서 신당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2008년에 친박 연대의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선 가능성과 경쟁력이거든요. 네.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 지역의 특성이 개인의 정치적 영향이 상당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네. 워낙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역 내에서 결집도나 또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들 인물들이 대체로 미칠 영향력은 만만치 않답니다. 그런데 이제 신당으로 가게 되면 자칫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도 재소환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러면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은 부담될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이 개인 자격으로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때 부담스러워집니다. 네. 신당까지 하면. 그래서 개인 간의 연대 형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포항이 경북 남부라면 네. 이 대구를 선으로 그었을 때 그 위쪽인 경기 북부인 경산이나 영주 쪽에는 상당히 이 친박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만약 TK 지역에서 친박계 인사들 중심으로 신당이 꾸려질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떤가요? 저는 상당히 클 걸로 보여지고 이분들이 그 총선 전에 신당을 만들기보다는 총선 결과를 보고 그 군소 후보들 당선된 군소 후보들을 모아서 신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총선 전이 아니라 총선 그렇습니다. 이후에.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 있는 약간 비주류계 의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통령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배 소장님, 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검찰 쿠데타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지금 여야 충돌이잖아요. 네. 윤 의원의 발언이 지지율 등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제 중도층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하면 뭐 그런 사안이라기보다는 윤영찬 의원의 발언은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검찰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일단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진영 간 프레임 속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더 결집하는 의미. 또 하나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는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은 뭐 다 아는 대로 자타 아는 대로 이낙연 전 대표 상당히 가까운 관계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검찰 쿠데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새로운 이낙연 전 대표의 세력화에 대한 좀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가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기반 플러스 수도권 연계되는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여야 의원들이 지금 서로를 향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뭐 약탈적 카르텔이라느니 또는 뭐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말보다는 수위가 약해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 발언에 따른 그 충격 여파가 더 일반 국민들을 볼 때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 이 의원들까지 이렇게 서로를 향한 공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총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만 되라, 빨리 다 바꿔버리겠다 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배 수장님, 네. 홍준표 시장이요.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 현역 의원 절반이 물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이유는 결국 TK 지역에서 공천 혁신이 되느냐 이런 공천 바람을 긍정적으로 전국적인 기대감으로 또 불러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제 오래된 26, 7년의 어떤 정치 경험이 반영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네. 여기서 이제 친박 세력, 친이 세력이 교차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TK 지역이 일종의 텃밭이기 때문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식의 어떤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혁신이 없고는 전국적인 바람을 불러오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이제 살짝 우리가 했던 정치인들의 발언은 고지고대로 말씀드리면 약간 홍준표 시장의 의미는 네. 내가 공천에도 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소장님, 네.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와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 만남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향후 어떤 행보를 할 것으로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돌아온 시점이 굉장히 좀 어정쩡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시점이라는 거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들어와서 지금 양비론적인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 정부도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더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양비론적인 입장의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양비론적인 입장보다는 진영적인 입장을 더 원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시지로는 상당히 역할론이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뭐 경쟁자로 나서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야 된다. 이런 양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당 지지자들의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는 힘을 보태야 된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고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경쟁자가 되라 이런 흐름이 나타나서 상당히 좀 자기 입장을 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배 주장님, 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뭐 한 60, 70%대 지지율에서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있던데요.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이 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났고요. 호남의 민심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의 TK와 거의 똑같은 현상이 반사적으로 호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연결되고 있다. 왜냐하면 네. 대체로 오랜 중진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2023년 내년 총선에서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내야 된다. 그렇다면 호남의 공천 혁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로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가 호남에서도 여론이 10명에서 6명이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네. 대체로 여기에도 정치적인 역학구도가 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중진절이다 보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비명이 많거든요. 네. 친문이라고 했던 비명이 많다 보다가 호남의 텃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혁신의 명분을 세웠고 네. 봐라 교체라는 의견들이 많지 않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들 의원들은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서 그동안 해왔는데 이걸 명분으로 해서 우리를 내쫓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들은 대체적으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어디다가 목소리를 높이냐면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우리 좀 어떻게 구원해달라. 이렇게 일종의 어떤 세력이 좀 서로 교차되는, 대결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짧게 덧붙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시자마자 호남을 지금 순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호남 여론이 저런 상황이면 결국에는 쇄신론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과연 강력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을지 다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인데 교체 여론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 일본이 이달 7월이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 네. 국민 78%가 일본 오염수 해양과 수산물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그다음에 보수층도 과반 이상이 우려의 네.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여론 흐름 속에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깔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품의 안전에 대한 건데 그 대체로 보면 60대 이상층에서 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그다음에 수산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나마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 60대 이상층이거든요. 네. 여기가 흔들릴 경우에 이들이 총선에서 소극적인 지지로 변할 경우에는 상당히 총선 전망이 좀 어두워지는 것이죠. 네. 조금 분석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특별하게 후쿠시마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의 지지율로 바로 연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8년에 학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괴담이다 아니다 단식 투쟁하고 있다 서로 엇갈리는 대응인데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야의 태도가 국민들에게는 다 실망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 심리적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후쿠시마 문제는 수사국 해결이 아닌 수시국 해결로 가야 된다. 이거는 수산물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는 시찰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네. 우리 목소리가 심리적 불안, 과학적 검증은 우리 정부의 대안이 뭐 일일 브리핑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제는 심리적 불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가 뭐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에 이어서 우리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수사님 궁금한 게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고 또 수조 속 바닷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마시기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지금 그렇습니다. 펼치고 있잖아요. 각 당마다 다른 대응인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뭐 각 지지층에서는 지지하고 있는 정당의 방법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수조에 있는 물을 떠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면 네. 다 떠먹죠. 그다음에 이제 단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됐냐? 그럼 다 단식을 하겠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머리를 맞대라 이럴 때죠. 네. 예. 앞서 수능 얘기하셨으니까요. 이게 지역별, 연령별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예. 여론이 엇갈린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수능은 지역에 따라서 학생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상위권 학생이냐 또는 주로 수도권 지역이냐 지방이냐 지방 교육은 완전히 또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교육에 따른 2021년도 그렇고 지난해 사교육 실태 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사교육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은 이게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방의 명문고등학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출제 반대에 대해서 오히려 비수도권은 상당히 높다. 왜 네. 그러냐면 수도권은 오히려 학원에 가서 교육도 받으니까 그대로 좀 유지해달라는 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것도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이 부분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국민 과반 이상이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사교육비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계 또는 학원계에서도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교육도 그렇고 통일도 그렇고 이게 정책이 일관된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교육 같은 경우는 정권마다 지금 바뀌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핵심적인 골자가 뭔지는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수능과 관련해서 이 수능을 보는 고3생들이 내년에 유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그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뒷돈받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제한이라는 취지에서인데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박영수 특검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금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서 온라인 여론을 살펴보니까 대충 영장 청구해서 대충 시킨다.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인데 우리은행 대출에 대해서 200억을 지급을 김만배가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실적이고 실체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이제 박영수 특검에게 제목이 이제 특정경제범죄 성립에 대한 건을 이제 제목으로 넣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이 사람이 임직원이 아니고 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 직무 해당성에 있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약간 구체적이고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수사의 부실함이 국민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 때문에 검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히 눈여겨봐야 될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7월 4일 그로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검사 결과를 이제 보고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쟁점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 방문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인사청문이 바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여론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노란봉투법이 부인은 되는데 상장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 이 부분도 상당한 쟁점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수사님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일단은 한다고 보세요? 국회가 지금 이제 휴가 기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휴가 기간 뒤에 이제 7월 임시회 때 다시 체포 동의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이번에 그 김영주 의원의 그 일본 방문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가 네. 다음 주에 상당히 여론을 좀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화가 난 상황인데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여행에만 관심 있냐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